자, 월, 화, 수, 목, 금이 아니라 월, 한, 수, 이, 금, 윤? 다음 주 구군이 걸렸다. 일단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일자를 지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 선고랑 권한대행 선고를 같은 날에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고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 대통령의 선고와 관련해서 무슨 뭐 절차장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결론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다는 건 이 대통령 건은 대통령권이고 한덕수 건은 한덕수건이다. 먼저 결론 난 거부터 먼저 하자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이고요. 변론 종결 33일 만입니다. 변론도 90분 만에 한 번에 끝났습니다. 사안이 심플한 겁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묘해요. 자, 첫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결론이 이미 났다. 애진작에 났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관측인데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과 같이 선고할 건지 먼저 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토론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 토론 끝 결정된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대통령권에 대해서는 아직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이어지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김우식 교수님, 지지난주도 대통령에 대해 선고 못했고 이번 주도 선고 못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선고 못했고 결국 다음 주 주초에는 한덕수건을 먼저 한다는 건 다음 주 주초 중반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 말은 한덕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이 미리 나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합리적인 분석이겠죠. 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그다음에 이견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무리하게 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던 상황이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다음에 이 총리까지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반전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의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좀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먼저 지금 지정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금 귀추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은 아직까지 만장일치 내지는 원만한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출 선입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따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만약에 섰다고 한다면 먼저 선고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 지난주였던가요? 이 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가 그렇죠. 났을 때 민주당에서 선출 선입에 따른 것일 뿐 대통령에 대한 이견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 그러니까 선출 선입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중앙지검장하고 감사원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출 선입이면 대통령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걸 지금 다음 주에 먼저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를 놓고 재판관들의 합의 또는 재판관들의 흠결 없는 논리적인 어떤 결론 도출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좀 예. 방증하는 것 같고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헌재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은 이 국정의 저는 그 안정성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상목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또 민주당에 탄핵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권한대대행도 탄핵하면 권한 대대대행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대대행이죠. 그러면 얼마나 국정이 혼란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효과도 아마 예.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고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헌재가 선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시지탄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 왜 지금까지 끌어왔냐라는 비판에서 헌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론일 텐데, 김용주 의원님, 네. 법조계에서는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되는 것과 기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둘 다 즉시 한 권한대행이 복귀를 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만약에 이제
각하가 된다는 건 논란이 됐었던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의 의석을 갖추지 못한 채 국무총리니까 151석 넘었다라고 탄핵한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이제 먼저 나올 텐데 각하가 된다는 건 151석으로 탄핵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각하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 뭐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각하라는 장면보다는 헌재가 151석짜리의 판결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하의 의미가 아니라 총리로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내란을 막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두세 가지. 총리 있고 권한 대행으로서의 마은혁 재판관을 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151석짜리의 판결은 총리 권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기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것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총리로서의 자격도 있는 부분이고 권한 대행의 자격도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낼지 각하라고 하는 것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다만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각하였다면 좀 더 빨리 정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렇게 국정공백이 길어지는데 계속 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짜장면, 양장피, 군만두를 시켰는데 짜장면 먼저 나왔어요. 그거는 이미 됐어요. 그 감사원장 거나. 근데 양장피하고 군만두를 같이 시켰는데 순서는 양장피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군만두가 만들어냈는데 양장피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주려고 했는데 우선 군만두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양장피를 만드는 과정에 무슨 재료가 부족하다든지 뭐 뭔가 제품에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의 요소로 몇 사람이 버틴다든지 해삼이 좀 생각보다 상했다던가. 생각보다 이게 길어진다. 양장피 나오는 시간이 나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것은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양장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느낌. 이건 새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 해삼이 상했다. 예. 이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같이 예를 들어 해삼이 빠진 양장피는 양장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삼이 안 든 양장피를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요리사들끼리. 이걸 양장피로 손님한테 내도 되냐? 안 되죠. 해삼이 안 빠지면 되지. 양장피 아니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 새로운 해삼을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군요. 예. 지금 TV를 트신 분은 도대체 김영준 의원께서 뭔 소리를 하시나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건에 관련된 논평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각하 판단을 내린다면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각하가 아니라 이제 기각 판단이 된다면 탄핵 소추별로 헌재의 판단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키면서 내건 탄핵 사유 중 비상겸에 동조했다, 기상겸을 적극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마은혁 후보자 등을 임명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가 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일부와 겹치기 때문에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선고를 길게 끌어온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헌재가 각하 판단을 내린다면 탄핵 소추 안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각과 각하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 쪽에, 각하 쪽에 혹은 인용 쪽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조금 전에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 건이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결 정족수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보면요. 국무총리일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무총리의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탄핵 의결 정족수 2분의 1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일 때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모두의 근거로 이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이 만약에 성립됐을 거라면 3분의 2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2분의 1을 적용해서 통과시킨 것이죠. 근데 이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만약에 이 3분의 2가 맞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면 국회의장이시든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시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200석이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탄핵이 안 되는 걸 야당과 의장이 탄핵을 넘겨버린 거니까. 사실 사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죠. 그동안 어. 대한민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굉장한 국제 정세가 변했었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인한 국가 네. 혼란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라든지 법사위원장께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헌재가 이걸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을 90분 만에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번의 변론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미 결론이 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한 가지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은 예상되는 것은 만약에 헌재가 3분의 2가 맞다고 해서 각하가 시킨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그러니까 원천 무효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하를 시켜버리면 또 다른 더 큰 혼란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이 과연 유효한가 아닌가에 대한 법률적인 논란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초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봐요. 그래서 기각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이미 변론 종결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평의도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헌재가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 날 선고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 이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기각과 각하 다르게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야당은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이야기 나누겠지만 호기롭게 최상목 권한 대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라고 모처럼 의견을 결정해서 발표했는데 한덕수 탄핵 선고가 나온다라고 헌재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월요일로 지금 나왔는데요. 대변인이 입장을 낼 겁니다. 왜 선입 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거 기일을 지정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 탄핵이 윤석열 탄핵보다 중요합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헌재의 진정성에 국민들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내일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십시오. 내란 숙의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재의 기준을 저희는 신뢰한 거잖아요. 선입 선출, 즉 먼저 이제 헌나 번호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이 더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가장 신속한 중대한 것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월요일로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하다 보니 어떤 기준이 흔들렸지 않아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좀 약간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그 불안감? 물음표는 생겼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한 주의 어떤 서막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제 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군만두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군만두보다 사실 양장피가 더 메인 음식인데 군만두 죄송합니다. 네. 군만두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양장피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손님이 계속 요구해도 양장피가 준비가 될 때면 군만두도 미리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주를 나가오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것 같아요. 현재의 그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인용에 대해서 편견물을 기존에 보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돼야지 그나마 안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각될 걸 왜 탄핵 소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여쭤본 거는 기각될 거로 판단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내란 행위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저희는 그때 보고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각될 것 같다. 진재는 본인도 그렇고 이제 헌재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범위, 내란 행위, 내란 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이어지고 우리가 검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뭐 파면의 사유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 자체가 현재 어떤 위원이라고 얘기했던 마흔여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각으로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하게 되면 나라가 조금은 덜 이제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야당에서 한덕수 선고가 먼저 잡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헌재를 비판하는 이유가 대통령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뒤에 나오네. 라는 이유 때문은 아니겠냐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많습니다. 한덕수도 기각 혹은 각하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론이 상당히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정치권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에 계시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 민주당으로서는 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상과 다르게 대통령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 뒤로 밀리고 계속 줄타나기에 대한 결과가 줄 기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결정판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킨 것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이 29번 탄핵에 대한 명분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도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황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9번의 줄 탄핵 자체가 전략 미스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거리를 많이 준 거잖아요. 네. 일거리를 많이 주놓고 주문량을 많이 넓혀놓고 왜 우리 음식 빨리 안 나오냐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음식 다른 데에서 주문시켜놓고 여기는 이것만 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주문시켜놓고 볶음밥 주세요, 삼겹짜장 주세요, 그런데 탕수육 주세요. 충분히 늦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건 각각 TF팀이 움직이거든요. 그래놓고 우리 거 왜 빨리 안 주냐고 하는 전략 미스의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였어요.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뭐 8대0 깜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그널이 지난주부터 여당 시그널이 확 바뀌어요. 한덕수 총리 것만 하더라도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 분은 기각, 한 분은 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다 각하 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흐름 자체가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인용과 기각의 문제는 어떤 결과를 낳아도 헌재가 말하자면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박근혜 때의 잘못된 사례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헌재 재판관 중 누군가가 이 절차적 문제를 세게 제기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설득하고 가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주고 아마 4월 15일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4월도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군반들을 4월 15일까지 같이 안 된다는 거는 손님 불만이 너무 커진다는. 군만두는 이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디시는 어쩔 수 없이 늦어져도 제대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내야 된다. 상한 음식을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4월 중순에 나온다라고 하면 2달 뒤에 조기 됐으면 6월 중순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2심을 지나서 대법 판결까지 나오는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세 가지 중 하나인 인용이라면 네. 기각과 각하가 아니라 네네. 그러면 조기 대선 시점도 이재명 대표 대법 선고와 맞물릴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3월 뭐 26일에서 다양한 여파가 있겠네요. 30일, 예. 그렇잖아요. 3개월 아니라 해도 뭐 6월 며칠인데 최소한 뭐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대법관이 좀 푸시를 하면 6월 중순까지는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덕수 선고 먼저가 미치는 영향은 거기까지 간다. 네. 대단하군요.